그러면은 야식이나 후식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야식을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것도 어떻게 참아요. 먹고 싶을 땐 먹어야죠. 오늘은 이 야식을 먹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보이시죠? 이 정도면 야식 맞죠? 제가 지금 불닭볶음면과 치킨을 먹고 다음날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는 우습게 먹었거든요? 4개 남았어요. 못 먹겠어 이제. 다 못 먹겠더라고요. 전날 야식을 먹고 다음날 살이 찌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해서 무언가를 먹고 특별한 활동 없이 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몸에 잉여 에너지가 많은 거죠. 아무튼 전날 억지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얼굴은 진짜 큰일 났죠. 그래서 한번 전날이랑 몸무게를 비교해봤는데 사실 저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더 빠졌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몸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얼굴과 몸이 좀 부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전날 야식에 대처하기 위해 3가지를 할 거예요. 우선은 나가서 뛰고 올 겁니다. 야식을 먹은 다음날 제일 좋은 방법은 공복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근력 운동도 좋아요. 근데 눈 뜨자마자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근력 운동은 좀 버겁잖아요. 그리고 야식이랑 상관없이 아침에 공복에 뛰고 오면 오히려 에너지가 좀 더 넘치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좀 빠진 것 같은데. 붓기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야식은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과 당류 그리고 높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식으로 많은 나트륨을 섭취해 체내의 전해질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몸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되고 탄수화물과 당류의 섭취로 인해 체내의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살이 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공장과 같아요. 공장은 자재가 들어오면 그걸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야식을 먹는 상황은 공장의 문을 닫으려 보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자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대로 공장 한귀퉁이에 자재를 쌓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꽉 차면 공장 외부의 창고에 자재를 쌓아 놓을 거예요. 여기서 공장 한귀퉁이에 자재를 쌓아 놓는 것은 글리코겐, 공장 외부의 창고에 자재를 쌓아 놓는 것을 체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야식을 먹은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한 이유도 여기에서 와요. 우리 몸이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복 유산소를 통해서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고 전날 쌓아놓은 자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힘드시다면 아침 점심은 굶어주는 거예요. 아침은 필수로 굶으시고요. 일반적으로 18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자재, 즉 글리코겐이 다 소진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식이 익숙하지 않고 신체 대사가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즉 비만이신 분들은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간에 너무 배고프시다면은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탄커피를 마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커피는 고도비만이거나 2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고도비만 또는 2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좋다 나쁘다 논란이 있는 건 최대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살 뺄 때 그랬고요. 그럼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똑같이 아침 점심을 다 챙겨 드신다? 이미 전날 야식으로 인해서 글리코겐의 저장 공간이 꽉꽉 차 있는 상태에서 특히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류 이런 것들을 밀어넣으면은 다 살로 가는 거예요. 폭식 후, 그러니까 야식을 먹고 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복 유산소 또는 근력 운동도 좋아요. 이게 안 되면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공복에 조금 활동을 하는 것. 두 번째로 18시간 이상 굶기. 아침 점심 굶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중간에 공복 중에 너무 배고프면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된 식단을 먹거나 아니면 방탄커피 마시기. 물론 개인의 건강과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 어느 정도 신체 대사가 안정화된 상태, 그러니까 즉 건강한 상태라면은 한두 번의 야식으로 몸이 쉽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야식은 담배를 피는 거랑 좀 비슷해요.
한두 번의 흡연으로 우리는 폐암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한두 번의 흡연이 10년이 되면은 점차 문제가 생기겠죠.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의 야식으로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두 번의 야식이 일주일간 지속되고 1년이 지속되면은 신체 대사는 점점 망가질 것이고 체지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담배와 비슷하게 중독성도 강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히 사람들은 야식을 참기만 하는데 우리 몸의 신체 대사를 이해하고 제대로 된 식단을 하신다면 사실 야식을 먹을 생각도 안 듭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방법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탄고지예요. 저탄고지 식단을 하게 되면 저녁에 야식을 먹을 확률이 확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또는 단식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의 식단은 가공식품이 나오고 잘못된 정보와 연구가 확산 누적되면서 망가졌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탄수화물의 비율은 너무 높고요. 건강한 지방들을 악마화시켰어요.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